네, 안녕하세요. 라이징 스타트업을 파헤치는 시간, 스타트업 디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스테이션 니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스테이션 니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니오는 성수동에 위치해 있는 스타트업 특화 공유 오피스이자 엑셀러레이터로서 스타트업 디깅은 스테이션 니오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입니다. 앞으로 자주 개최할 세미나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쇼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소스 라이브를 운영하고 계신 아기 유니콘 모비두의 이용희 대표님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 산업의 동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스라이브라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비드 주식회사의 이은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내 손안의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오프라인 상권부터 제일 많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3년 동안 제일 많이 바뀐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커머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우는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이제 처음 뛰어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출이 이제 급감하면서 이거를 온라인에 대한 잘 대응을 한 판매자나 셀러들은 이러한 위기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제일 유통시장의 강자이지만 이미 시장이 성숙한 것 같지만 여전히 연간 20%씩 성장하고 있는 잠재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소비 패턴도 급격하게 변화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의류 잡화나 이런 거는 이제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고 제일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게 이제 여행 상품이고 이와 반면에 생활용품이나 식품 관련은 이제 온라인 매출이 많이 이제 느는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 3년 동안 커머스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또 다른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미디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억 시간을 총 시청을 하고 있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용 시간을 보더라도 10대, 20대의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 시청 시간이 굉장히 높지만 점점 이제 나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낮아지지만 다시 이제 50대, 60대 가면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위치라는 이제 라이브 시청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유튜브보다 훨씬 높은 시청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점점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 2019년 3분기에는 월 10억 시간의 시청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커머스의 성장 그래프와 사람들이 이제 TV를 보지 않는 그런 비율의 이제 변화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커머스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미디어 시청 형태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어떤 TV를 보는 걸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지금 컨텐츠 시청이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이런 커머스의 급격한 변화, 그 다음에 미디어 시장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합쳐진 그런 것으로 인해 이제 이런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커머스 미디어 변화, 거기에 이제 인터랙티비티까지 이제 합쳐진 그런 변화로 인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런 큰 변화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컨텐츠를 통한 소비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게 이제 큰 전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소비의 패턴도 점점 컨텐츠 기반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머스 시장을 보더라도 이제 모바일 커머스를 보면 전체 온라인 시장의 이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커머스도 이제 미디어 커머스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유튜브나 틱톡 같은 컨텐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광고나 커머스로 연결되는 시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을 시청하는 걸 넘어서서 영상 안에서 어떤 소통에 대한 니즈가 증대하고 개인화에 대한 니즈가 증대하면서 미디어 커머스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라이브 커머스의 이제 선두주자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쿠팡 같은 타오바오 같은 서비스를 보면은 연간 매출이 1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20%가 라이브를 통한 매출이 나고 있고 중국 전체를 보더라도 이미 여전히 연간 10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체 이커머스의 8.8%가 라이브를 통한 이제 침투율을 보이고 있을 만큼 이런 컨텐츠를 통한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전체 이커머스의 한 1.5%가 이제 침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이제 지자체와 라이브 커머스 업체 같이 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지역의 농수산물 같은 걸 이제 연결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이러한 라이브 스트리밍, 양방향 소통, 그다음 모바일 커머스가 이제 합쳐진 서비스인데요. 이제 결국에 고객한테 주는 핵심 가치는 내가 가보지 못한 데를 가서 쇼핑하는 경험을 주는 가보다 경험이 이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대문에 가보시면 왕홍들이 라이브 방송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동대문에 가서 쇼핑하고 싶은 니즈를 라이브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미지로 된 상품 상세를 보는 걸 벗어나서 실제 매장의 현장의 경험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보다 경험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홈쇼핑과의 큰 차이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고객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개인화나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차이는 홈쇼핑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 장비로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 제약을 넘어선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화점, 아울렛, 심지어 해외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라이브 커머스 현황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이제 대형 플랫폼사들도 라이브 커머스 하고 있고 저희나 이제 그립, 보고라이브 같은 전문 회사도 있고 기존의 온오프라인에서의 브랜드사나 유통사들이 다 이제 라이브 커머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쿠팡, 배달의 민족, 그다음 뭐 무신사, 스타일쉐어 라이브 같은 이제 전문 쇼핑몰까지 이제 다양하게 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타오바오 라이브나 샵샵 같이 해외 직구나 해외 구매 대행까지 특화된 라이브 커머스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 집중하는 부분은 이제 D2C입니다.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인데요. 결국에 언택트 시대에 과연 브랜드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컨텐츠, 그다음 컨텐츠를 통해 고객과 관계를 가져나가는 게 결국 브랜드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도 아마존에서 팔던 거를 이제 자사몰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고 이런 자사몰을 이네이블링하는 어떤 카페24나 고도몰 같은 이런 샤피파이 같은 서비스도 기업 가치가 80조 원이 넘을 만큼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도 기존에는 많은 유통사를 활용했지만 이런 자사몰 판매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왜 라이브 커머스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결국에 내가 언택트 시대에 가지 못하는 데를 가보는 경험이 이제 핵심 경험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아울렛뿐만 아니라 해외, 그리고 어떤 시장이나 농장, 해변가 등 다양한 데를 다 가보는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선호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큐레이션입니다. 내가 아는 호스트, 내가 아는 인플루언서의 큐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상품 선택이 더 쉬워지는 장점이 있고요. 콘텐츠적인 큐레이션도 가능하지만 데이터적으로도 TV 홈쇼핑과 다르게 어느 누가 어느 콘텐츠를 보면서 무엇을 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대한 큐레이션이 데이터 관점으로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유통시장의 변화를 보면은 이제 온라인 유통시장을 보면 1세대는 쿠팡, 티몬, 지마켓 같은 가전과 생필품이 중심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켓 컬리와 같은 먹거리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3세대로 가면서 패션, 뷰티, 리빙까지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실제 이 시장을 보면은 패션, 뷰티, 리빙의 버티컬이 이제 가장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서 최저가를 찾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 2세대에 가면서 공급 유통 구조, 3세대로 가면서는 전문화, 개인화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패션, 뷰티, 리빙 같은 경우는 비디오와 컨텐츠 중심이 되게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과 컨텐츠에 대한 큐레이션을 통해서 개인화하는 게 점점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맞물려서 온라인 유통의 패션, 뷰티, 리빙까지 확대가 되면서 커머스에 이제 컨텐츠가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이브 커머스는 콘텐츠를 통해서 구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기존의 커머스는 이제 커머스 영역이고 콘텐츠는 마케팅 영역이었는데 이런 마케팅과 커머스가 합쳐진 개념이 되게 이제 큰 개념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소통, 스토리텔링부터 어떤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 이제 개인화된 추천과 큐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소스라이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스라이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소통을 하면서 채팅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상품을 이제 구매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미국의 LA 지역에서 이제 일주일에 20회 정도 해외 직구에 구매 대행 형태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코스트코 같은 데부터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심지어 샤넬 매장까지 이런 가보는 컨셉을 이제 극대화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저희가 이제 B2B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B2B 형태로 저희가 하는 컨텐츠도 여기 동시에 이제 합쳐져서 보여지는 게 저희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브가 모여있는 어떤 쇼핑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LA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화면들입니다. 저희가 작년 4월부터는 이를 더 확대해서 브랜드나 유통사들의 자사몰에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스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롯데 백화점의 예시인데요. 롯데 백화점의 백화점 라이브를 줄이는 백라이브라는 이제 메뉴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백라이브를 누르면 이런 이제 라이브 방송을 모아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저희가 사스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나 유통사는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하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일례로 예산을 한 20억 원 들여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스 형태를 이용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적용 시간이 이제 3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실제 이 라이브에 들어가는 기술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송출해야 되고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그 다음에 채팅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이제 플레이어로 이제 화면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스트리밍 솔루션 업체나 이런 채팅 솔루션 하는 업체를 다 합쳐서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본사 차원에 매일 만나는 백화점 핫딜 형태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7시에 핫딜을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한 계정을 50여 개 가지고 지방의 브랜드 매니저나 샵 매니저가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확대가 돼서 내가 정말 브랜드 매니저를 만나서 단골과 이제 소통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요. SK매직도 예전에는 TV 홈쇼핑을 통해서 이런 물건을 팔았는데 지금은 자사 앱에 라이브 커머스를 함으로써 TV 홈쇼핑에 들어가는 30~40%의 높은 수수료를 고객 혜택으로 돌려서 고객도 더 좋은 딜로 살 수 있고 이런 SK매직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가전주부라는 인플루언서를 써서 했는데 식기세척기 같은 이제 단가 높은 것도 매 방송마다 매출이 2억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사몰로 이제 확대한 비중은 이제 이런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대리점에서 팔다가 이런 이제 온라인에서의 판매를 늘려서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보다 컨셉이 이제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여행 쪽으로도 올해 이제 여행 쪽으로 라이브 커머스 니즈가 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화를 저희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이제 입점사를 입점하다 보면 이제 결국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홍보할까의 관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미디언스나 샌드박스, 랩 543 같은 데 제휴가 돼서 방송할 크리에이터 연결부터 마케팅 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제휴해서 연결을 하고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 3, 40명 정도 소스 메이커라는 이제 인플루언서 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사스 형태로 제공해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고객사의 리스트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브랜드나 유통사가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이런 고객사 확대가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고 이런 성장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형 브랜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실제 방송을 할 때 이제 프로세스 예시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선정하고 스토리텔링을 정해서 방송을 하고야 하는 이제 라이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실제 촬영하는 현장인데요.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의 이제 한섬 같은 경우는 이제 핸섬 TV라는 이름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 조명이랑 마이크랑 이런 걸 놓고서 촬영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이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대 매출이 난 게 방송에 이제 7.5억 매출이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랩 방송했을 때 한 번 방송에 매출이 7.5억 정도가 났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아무것도 그냥 라이브만 하면은 매출이 이만큼 안 나오는데 이제 그만큼 앞선 캠페인이나 마케팅 활동이 이제 펼쳐져서 매출이 이제 8억이 났는데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건 똑같지만 이제 다이슨의 이제 시사점은 똑같은 마케팅 활동 대비 이제 구매 전환이 훨씬 높았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어떤 구매 전환을 높이는 마케팅 채널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리빙, 현대 리바트, 한샘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리빙 쪽으로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전체 이커머스의 1.9% 정도가 라이브를 통한 이제 매출이 나고 있고 앞으로 2023년까지 4%, 전체 이커머스 4%까지 성장한다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8.8%까지 지금 침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라이브 커머스는 브랜드와 고객을 컨텐츠로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디지털 광고 시장이라든지 MCN 시장의 역할을 이제 같이 확대해서 시장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이런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하는 마케팅 플랫폼, 여기 들어가는 어떤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쪽으로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단순히 기능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시청자 유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확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도 저희가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에 라이브를 하더라도 롯데백화점의 유튜브나 인스타에도 이제 동시 송출되는 기술을 지원해서 이러한 시청자 유입을 위한 그런 거를 이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컨텐츠를 통해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하는 커머스 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이제 방향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큰 관점에서는 이제 컨텐츠 커머스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측면에서도 홈쇼핑 이전에 이제 홈쇼핑을 온라인으로 가져온 버전이 이제 1차 버전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보면은 아직은 이제 홈쇼핑을 그냥 모바일로 가져온 듯한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대부분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 이제 컨텐츠에 많은 변화를 주는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도 드라마 만드는 업체를 인수해서 드라마 커머스를 한다고 하고 이런 컨텐츠의 포맷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대표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한 일단 스피치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희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것도 있고 그거 외에 일단 저희가 파헤치기에 관한 질문을 좀 준비한 게 몇 가지가 있고 네. 그리고 사전 질문은 사실 몇 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한 질문들을 좀 드리는 시간을 두 번째로 갖고 그 이후에 혹시 여기 시간이 더 남으면은 여기 네. 지금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에 참석자 해 계신 분들에 대한 약간 퀘스천을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소스 라이브는 사실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신 네, 것 네. 같은데요. 그 2020년 소스 플렉스 서비스와 이제 함께 B2B 솔루션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는 B2B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향후에 SME 판매자라든가 컨슈머의 이런 계획도 있으신지에 네.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19년 5월에 소스라이브라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오픈했는데 저희는 이제 기술 회사로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좋은 상품을 입점을 시켜서 MD가 이제 멀천다이징을 해서 마케팅하고 이런 파는 일련의 커머스 관련 된 거를 저희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기존의 역량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새로운 맨파워를 다 해야 되고 뭔가 입점시켜서 팔려면 판매자들을 어렵게 입점해도 소스라이브에는 유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팔리네 하고 이제 이탈되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저희가 큰 브랜드나 유통사 미팅을 하다 보면 라이브 커머스 니즈는 되게 컸었어요. 라이브 커머스 너무 하고 싶은데 너네한테 입점해서 하기는 싫어. 이런 니즈가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어떤 사스 형태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그러면 너네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게 솔루션 형태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확대하다 보니까 사스 개념으로 확대가 됐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발생하는 컨텐츠를 이제 소스 라이브에서 노출을 시켜가지고 어떤 서비스의 컨텐츠도 이제 보강을 하는 형태로 이제 갔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래서 대형 브랜드 유통사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점점 이제 이게 내려가고 있어요. 어떤 버티컬로 하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쪽도 쉽게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카페24나 이런 데와 제휴를 해서 어떤 누구나 자기 쇼핑몰에 쉽게 라이브 커머스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이제 기술을 적용하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B2B 중심이긴 한데 결국에는 B2B 고객사도 라이브 커머스의 기능을 원했는데 작년에는 지금은 이제 여기에 어떻게 하면 시청자를 더 늘리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제 그런 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 소스라이브 B2C가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려고 이렇게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버티컬 플랫폼을 다 먹으려고 약간 노력하시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B2B로 현재로 그러면은 지금 소스 라이브를 사용하고 계신 B2B 고객분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B2B나 아니면 어떤 브랜드가 제일 소스 라이브와 맞다던가 라이브 커머스에 맞다 네. 혹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패션, 뷰티, 리빙 이제 온라인 유통의 3세대로 가는 패션, 뷰티, 리빙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패션, 뷰티, 리빙은 잘 맞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커머스의 구매 전환이 1% 내외인데
구매 전환이 이제 3.5% 내외로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식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비가 많이 일어나요.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예상 대비 되게 구매가 잘 일어나는 게 가전제품이에요. 그래서 가전제품은 정형화된 제품이고 가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굳이 컨텐츠를 안 보고 살 것 같지만 이런 서로 소통하고 궁금한 걸 해결하는 부분이 되게 잘 소구되는 것 같아서 아까 보신 뭐 SK 매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전이 잘 팔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그냥 생필품, 가격이 딱 정해진 최저가를 찾는 생필품이 아니면은 그런 라이브 커머스가 잘 맞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 질문은 사실 저희 사전 질문하신 분이랑 조금 겹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지금 여태까지는 라이브 커머스의 좀 장점들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라이브 커머스의 단점에 네. 대해서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네. 그 단점은 뭐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어떤 뭐 타오바오 라이브처럼 정말 유저가 많은 어떤 서비스 개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판매자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렇게 방송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조명도 넣고 이렇게 하지만 크리에이터가 와야 되고 크리에이터도 이제 리허설을 통해서 방송 한번 하고 스크립트도 누군가 짜야 되고 그런 하나의 방송을 단 30분을 하더라도 준비는 3일, 4일, 마케팅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은 기간이 걸리는데 이거에 대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게 이슈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노력했는데 예를 들면 시청자가 뭐 60명, 5, 60명 나오고 그중에 구매가 한두 개 나면 결국에는 그냥 크리에이터 섭외를 한 비용 대비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라이브를 하면 무조건 잘 팔릴 거야라는 판매자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실망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이버 라이브 쇼핑 같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라이브 쇼핑을 보더라도 유저가 정말 많은 것 같지만 방송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은 판매자가 방송할수록 예를 들면 하루에 100개 방송이 있다면 그게 이제 유저의 100분의 1로 돼야 되고 게다가 이제 앞으로 잘 나가는 브랜드에 이제 많이 쏠리고 미드테일 이하의 브랜드는 네이버를 이용하더라도 유저 수가 뭐 시청자 수가 3, 40명밖에 안 되면 결국 효율이 안 나오는 거는 심지어 네이버를 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면 무조건 잘 팔리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매 전환이 높은 마케팅 채널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온라인 마케팅 채널의 방향이 어떤 상품 상세로 연결되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제 컨텐츠로 연결되게 하는 마케팅을 통해서 더 구매 전환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번 영상을 봤던 사람이 팬덤이 생겨서 계속 이제 굳이 마케팅 하지 않아도 또 찾아서 오게 하는 그런 팬덤 기반으로 시청자 나의 뭐 50명이 됐더라도 내 팬이 생기면 그걸 이제 쌓아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저희가 뭐 당장 오늘 유튜브 시작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듯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꾸준히 뭐몇 명이라도 이렇게 팬덤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채널들 간의 좀 춘추 전국시대 같은 좀 네.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채널들 중에서 현재 혹시 그런 통합 과정을 이루어 가고 네. 있는 네. 약간 좀 눈여겨보시고 있는 채널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롯데백화점이 이제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본사 차원에서 방송을 준비를 막 하고 크리에이터도 이제 수백만 원 써서 하던 어떤 본사가 기획해서 하는 방송 하다 보니까 시청자 수 얼마 안 나오는데 돈은 많이 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브랜드 매니저, 샵 매니저한테 방송할 수 있는 계정을 다 주고 언제든지 켜서 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 제작 단가를 낮추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팬덤을 쌓아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브랜드나 유통사가 뭔가 홈쇼핑처럼 막 기획을 많이 해서 하는 형태보다는 이런 제작 단가를 낮추면서 소비자하고 이제 자주 이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이제 좋은
길이라 생각하고 롯데백화점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파헤치기 마지막 질문인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이제 네. 라이브 커머스의 활성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태계와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희는 라이브 커머스가 어떤 딱 별도의 서비스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이제 모든 종류의 커머스가 이미지 기반에서 컨텐츠 기반으로 간다고 보고 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커머스의 시장이 이제 컨텐츠 기반으로 빨리 가고 있다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솔루션 중심의 기업으로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컨텐츠 중심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빨리 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데이터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느 누가 어느 컨텐츠 보면서 소비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리타겟팅하는 형태로 발전을 돼야 된다 보고 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점점 온라인으로 유저를 확보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오프라인이 더 싸다고 할 만큼 온라인으로 새로운 고객 유치하려면 정말 많은 돈과 비용이 드는데 결국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성 고객, 내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네이버와 쿠팡을 통해서도 물건을 팔지만 자사몰을 키우려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거고 그런 충성 고객을 높이기 위해서 컨텐츠를 통한 수단으로 하는 방향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파헤치기 질문들 저희가 모은 질문들이었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세미나 참여자분들이 사전에 질문해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네.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을 저희 몇 가지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좀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어, 모비두의 이제 소스 라이브를 통해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제품과 돈이 제일 안 된 제품. 아,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다이슨 에어랩 방송이 거의 음, 매출이 이제 8억 원이 났어요. 아, 그게 제일 많이 벌었던 거고 그거는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음, 되게 뜨거웠던 반응이었고 제일 안 된 거는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도 안 팔린 방송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런 거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사전 마케팅이 부족했거나 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구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다이슨은 무조건 모비두 소스 라이브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럼? 다이슨은 이제 어떤 형태로 저희 서비스하고 있냐면 소스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를 하되 상품을 구매할 때는 당시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형태로 했어요. 그래서 입점 개념은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라이브를 앱 없이도 이제 링크 기반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슨이 마케팅 활동을 라이브 컨텐츠 링크 기반으로 해서 구매 전환을 높이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 다음 질문이 사실 하나 또 나온 게 네네. 있는데, 모비두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에서 제가 듣다 네. 보니까 뭐 RS를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사스 형태, 그 솔루션 제공하는 형태는 이제 월정액의 어떤 트래픽당 비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고객이 영상을 많이 시청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CDN이라는 이제 컨텐츠 망을 사용하는 망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클라우드 비용으로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월정액에 추가 제공으로 이제 부과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스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입점해서 라이브 방송하는 경우에는 입점 수수료 그때 음, 이제 일반 커머스와 이제 유사한 형태의 입점 수수료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이거가 좀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라이브 커머스와 홈쇼핑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쇼핑과 다르게 접근해야 할 라이브 커머스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홈쇼핑과 이제 다른 두 가지가 결국엔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음, 소통 기반으로 개인화를 해주고 큐레이션을 해주는 게 이제 제일 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소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보는 컨셉 예를 들면 저희가 했던 방송 중에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 방송이라든지 제주도 흑돼지
키우는 데 가서 셰프가 이제 고기를 굽고 이렇게 하는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콘텐츠가 이제 홈쇼핑의 스튜디오에서 벗어난 이제 정말 내 현장에 있는 하는 게 이제 큰 차별화가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롯데 홈쇼핑 등 이제 홈쇼핑사에게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도 이제 점점 연령층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TV 홈쇼핑 같은 높아지고 있고 젊은 세대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모바일로 이제 많이 이제 차별화를 해서 홈쇼핑사들도 그런 모바일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저도 사실 조금 굉장히 궁금한 건데 최근 라이브 커머스 거짓 및 과장 광고 사례가 25%나 된다고 합니다. 사전 광고 심의나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고 이를 통해서 이슈가 생긴 케이스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런 홈쇼핑의 광고 심의라고 하나요? 그런 제가 정확한 기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같이 공청회를 하고 이제 이런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고받은 거는 일단은 어떤 쇼호스트나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제 교육을 강화하는 부분. 아직은 이제 뭐 법적으로 제재해서 어떤 시장을 죽이기보다는 크리에이터 호스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걸 이제 정식으로 프로세스 넣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받아서 저희도 이제 그런 교육은 이제 점점 이제 올리고 있는 이제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되게 공적인 전파를 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에 대한 심의나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반면에 인터넷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누구나 지나가다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여기 고객을 오게 하고 이런 그런 그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홈쇼핑과 똑같은 제재를 받는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좀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실수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이제 방송 도중에 제가 뭐 네. 다이슨을 불리다 네. 방송 실수한 사례라기보다 채팅을 하잖아요. 네. 채팅을 이제 욕설을 하거나 음, 정말 뭐 쇼호스트에 대한 비방이나 성희롱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걸 막고 사전에 이제 그런 거를 좀 필터링해서 하는 형태를 좀 많이 이제 적용을 했었고 실수는 많이 하죠. 실수는 그렇죠. 근데 안 할 수가 많이 없죠. 하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실시간 소통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뭐 소비자도 재밌어하고 채팅하면서 그렇게 농담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큰 이슈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이제 퀘스천들이 조금 더 있는데 네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서 혹시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면 한두 개 정도 받아보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있으면 질문을 한두 개 정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거는 진짜 궁금했다. 네.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같은 사실 분야다 보니까 되게 아. 관심도가 많게 들렀는데요. 저희는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반대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뭐 브랜드 인지도나 초기 마케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라이브 커머스에서 반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소상공인이나 뭐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뭐딱 딱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이 컨텐츠를 직접 만들고 브랜드 인지도를 키우고 마케팅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거기에서의 답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예를 들면 뭐 한혜연의 슈스케라든지 광희의 내고왕이라든지 이런 컨텐츠가 중심이 되고 이런 이 컨텐츠에 팬덤이 생기고 이제 많은 유저가 보게 생기면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이 이런 컨텐츠에 노출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인지도나
판매를 많이 늘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는 브랜드가 직접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팬덤을 만드는 컨텐츠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이 출연을 해서 뭔가 이제 이런 팬덤이 있는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텐츠 제작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랑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컨텐츠 제작자 같은 경우도 컨텐츠 제작에 대한 이제 수익 모델이 예전에는 컨텐츠 자체를 팔아서 수익을 냈는데 점점 이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보니까 컨텐츠 안에 간접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꼭 간접이 아니라 이제 직접 광고까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제작자들도 그래서 이런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저희가 연결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컨텐츠가 중심이 돼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 다른 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나만 더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라이브 커머스랑은 좀 거리가 먼 어떤 낚시 플랫폼 서비스를 네네.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쨌든 저희도 이 제품 제조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좀 미리 사전 좀 지식을 획득해 놓은 차원에서 좀 세미나를 참여하게 됐는데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은 결국은 그 인플루언서의 어떤 팬덤 형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그 이 브랜드 전략이 어느 정도 쳐져 있는 어떤 구조에서 많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예를 들어 주셨던 어떤 다이슨의 경우도 이미 다이슨 청소기에 대한 어떤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얹혀진 어떤 라이브 커머스의 컨텐츠가 결합이 돼가지고 상승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그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고 어떤 이 진행하는 패널, 인플루언서라든가 그다음에 크리에이터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보강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라이브 커머스도 결국은 광고의 어떤 일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라이브로 시청을 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광고에 대한 염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염증이 다소 지금 높아지고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계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스 메이커라는 이제 인플루언서 풀을 이제 3, 40명 보유를 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10만 명 이상 되는데 라이브를 이제 붙였는데 말도 잘 못하고 판매도 거의 저조한 방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브랜드는 쇼호스트 유명한 분이 아닌데도 많이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플루언스 전략 그리고 이제 이미 팬덤이 있는 분들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서 팬덤이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라이브 커머스로 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 관련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상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할인율일 수도 있고 방송 시간일 수도 있고 그다음 뭐 호스트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브랜드나 특정 브랜드에 대한 방송을 했을 때 어느 시간대에 누구를 타겟으로 어느 인플루언서가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좀 해결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는 저희가 어떤 그 하나의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되게 다양한 마케팅 대행을 통해서 시청자를 유입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가 유입이 되고 실제 구매 전환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 판매자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그거를 어느 채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쌓아서 그걸 활용하실 수 있게 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온라인에서 질문해 주신 분 답을 한번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라이브 커머스의 거품이 좀 많이 낀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라이브 커머스의 거품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 대한 거품보다는 판매자나 브랜드사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지금 큰 시장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시장이 이제 맞춰지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라이브 커머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이거에 대한 팬덤을 점점 키워가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마케팅이 되는 게 이제 같이 돼야 이제 시장이 이제 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커머스 전체가 이미지 기반에서 컨텐츠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뭐 떴다가 식는 시장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사람들이 소비 형태 자체가 컨텐츠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좀 있다 느낄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늘어나는 시장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좀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예전에는 미디어 커머스에서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로 전환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전환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변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결합돼 갖고 가는 컨텐츠적으로 가는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1분 하나만 더 저희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야 돼서. 네, 라이브 커머스의 매력 포인트는 이제 물론 이론적으로는 소통이나 이런 것도 매력이긴 한데 현재로서 많은 매력 중에 하나는 어떤 라이브 하는 시간에만 특별히 핫딜을 하거나 시청자한테 쿠폰을 주고 이런 형태로 많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주는 혜택은 현재는 이런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가격적인 혜택이 되게 높고 그리고 어떤 자주 오는 단골이나 이런 어떤 팬한테 어떤 쿠폰이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도 이제 소비자로서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활용해서 보시면 이런 실질적인 혜택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이윤희 대표님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어떻게 스타트업 네. 디깅 행사를 함께한 소감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같이 오프라인에 모이지 못한 거는 아쉽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쨌든 이렇게 오늘 행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오늘 첫 번째 스타트업 디깅에 와주신 모비두의 이윤희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모비두의 이제 유니콘으로서 가는 행보를 저희도 항상 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 오늘 행사는 또 일주일 후 스테이션 니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이제 녹화본으로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행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싶은 분들은 그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행사는 앞으로 자주 이렇게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고 다음에는 이제 또 투자자별 행사도 열릴 예정이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스타트업 디깅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